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신나는 그런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찌릿찌릿한 그런 분석 해드리겠는데요. 자, 우리 한국이 F-35 40대 도입 계약했죠. 그 이제 다 들어왔다라고 제가 최초 보도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F-35가 청주에 있는 제17 전투 비행단에 배치가 다 되어 있죠. 거기 두 대대 나누어서 배치를 해 놓았는데 이 17전투 비행단 F-35 40대가 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북한에 대해서 또 중국에 대해서 둘 다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뽕에 한번 심취해 보겠습니다. 자, 차기 전투기 F-35A가 기존 결정 8년 만에 40대 도입 완료했습니다. 자, 여기 ROKAF 040 40번 기체 마크를 딱 찍은 게 탁 착륙하고 있는데요. 정말 가슴 뿌듯한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비겐 이라는 그 블로그, 비겐 블로그 치시면 딱 나오는데요. 우리 한국의 군사 마니아 중에서 정말 전설적인 분인데 이 F-35 1번에서부터 40번까지 모든 F-35가 착륙하는 걸 다 찍은 분이에요. 뭐 이것뿐만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한 군사 자료들이 이 비겐 블로그에 있으니까 혹시 군사 분야가 궁금하신 분들 인터넷에서 비겐 블로그 딱 치시면 딱 나옵니다. 거기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정말 가슴 뿌듯한 사진인데 저희들이 1월 25일 날 이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F-35 다 왔다라고 보도를 해드렸고 그랬더니 이제 1월 27일 날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죠.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가 25일 배치 완료되었다. 2014년 F-35A 기종으로 최종 결정한 차세대 전투기 FX 3차 사업이 8년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 F-35 도입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들 또 바램, 또 공군의 바램 다 할 것 없이 17전투비행단의 대대가 3개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대대 하나도 F-35로 채워줘야 되죠. 원래 우리 지금 한 개 비행단이 다 3개 대대가 기본입니다. 뭐 20전비나 또 19전비 이런 데는 4개 대대가 있지만 그래서 이 3개 대대 다 채워줘야 되니까 20대 더 들어와야 됩니다. F-35A. 아무튼 어쨌든 현재는 계약된 거 다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44년 만에요. 동부가 최강의 비행단이 된 제17 전투 비행단인데요. 44년 전인 1978년도에 F-4E 팬텀2 전투기를 들어오면서 동부가 최강으로 우뚝 서기 시작했고요. 당시 뭐 월남전 뭐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 F-4D 팬텀이 들어왔죠. 그런데 개량형인 F-4E 팬텀이 직접 우리가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팬텀이 1978년도부터 청주에 있는 17 전투 비행단에 배치가 되었죠. 그래서 당시 일본에도 당시에는 F-4E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청주 17 전투 비행단이 동부가 최강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시절이 있었고 그러다가 쭉 계속 팬텀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바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운영하는 그런 강력한 타격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FX 사업으로 F-15K 도입하면서 최고의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KF-16이 대량 배치되면서 17 전투비행단의 가치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노후됐죠. 그런 차에 이제 이 17 전투비행단의 151 대대, 152 대대가 이렇게 F-35A 라이트닝 2 전투기로 들어와서 완편하게 됐는데요. 이 라이트닝은 2차 대전 때 쓰던 P-38이라는 전투기가 있고 그게 라이트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라이트닝 해서 라이트닝 2입니다. 2022년도 다시 동부가 아시아 전체에서 최강의 전투 비행단이 된 17 전투 비행단인데요. 그럼 이 17 전투 비행단 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간첩단을 동원해서 이 방해 공작까지 했던 그 무시무시한 F-35입니다. 지금도 F-35 우리가 랜딩기 안 퍼져서 동체 착륙하는 사고 또 영국은 이 F-35B를 지중해에서 이륙하다가 비닐 들어가가지고 또 빠지는 사고 또 남중국해에서 이 미 해군의 칼빈슨 항모에서 F-35C가 착함하다가 이 어레스팅 후크가 부러져서 또 사고 나서 바다에 빠진 거 이런 것 때문에 F-35는 사고 뭉치다 필요 없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북한이 이렇게 무서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 사고, 그 지엽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전체적인 F-35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F-35를 매도하는 사람은 북한의
지령을 받았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주 오창 F-35A 전쟁기지였다. F-35A 도입 반대한다. 뭐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 군사합의 주수하라. F-35A 도입 반대 청원 주민대책위원회. 이거 수상한 자들이었고 나중에 간첩단 이 작업을 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국민 서명 운동까지 하면서 F-35를 반대하는 것은 그만큼 F-35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누가? 북한이 말입니다. 자, 이 F-35A 블락 3F 어떤 전투기인가요? F-35는 처음에 블락 1, 2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개량을 해오고 우리 한국이 들어온 것은 블락 3F입니다. 이 블락 3F는 이때부터 이제 이 기동성도 훨씬 더 강화되었고 공격을 또 전투를 할 수 있는 본격적인 전투기입니다. 일단 길이는 15.7m, 폭은 11m, 높이는 4.4m. 일반적인 전투기 F-15나 F-16 이런 것들보다 아주 뚱뚱한 그런 덩치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보다는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체적은 큽니다. 자체 중량은 13.29kg, 그리고 내부 연료 중량이 무려 8,728kg, 최대 이륙 중량은 정말 무지막지하죠. 31,751kg. 그래서 자중 여기다가 내부 연료를 집어넣고 그러고도 이 최대 이륙 중량이 워낙 많이 남아서 내부 외부 해서 거의 9.5톤 가량의 무장을 각종 무장을 탑재하고 이륙할 수 있으니까 이건 뭐 거의 준폭격기죠. 이 정도의 엄청난 폭장량을 가지는데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엔진이 단일 엔진으로는 최강의 파워입니다. 191kN의 파워를 내고요. 그리고 최대 속도는 막 1.6입니다. 작전 방향은 1093km의 작전 반경. 그래서 청주기지에서 떠서 북한 전역 다 폭격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 그리고 이 에이사 레이더, 또 EODAS, 그리고 EOTS 이런 여러 가지 센서, 탐지 장비 이런 걸 가지고 센서 퓨징해서 하나만 가지고 레이더만 보는 거는 이 정보, 그리고 EOTS 광학 또는 적외선 EODAS 이런 것도 이 정보 해서 조종사가 보고 따로따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정보를 합해서 렌즈로 보는 거, 적외선으로 보는 거, 또 전파로 보는 거, 이 모든 걸 합해서 자기가 퓨징해서 조종사에게 알려줍니다. 정말 편리하죠. 그리고 무장 능력은 이제 내부 무장창에만 2.6톤 들어가고요. 이 날개에 이제 적의 방공망, 레이더 기지 다 때려 부수고 나면은 굳이 뭐 스텔스로 다닐 이유가 없죠. 그러면 비스트 모드, 짐승 모드 해가지고 날개에 잔뜩 무장 당하는데 이게 6.8톤. 그러면 다 합하면 9.4톤의 무지막지한 무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비스트 모드를 빼고 뭐 F-15가 최강의 폭격력이다, 폭장량이다 하는데 F-15 사실은 이 600갤런짜리 한 3개 달고 나면 이거보다 더 많이 못 답니다. 그래서 이 F-35의 이 폭장 능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최강이라는 세형 반항공 미사일 있죠. 북한판 S-300이라고 하는 바로 그 미사일인데, 북한은 이걸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서 번개 5호, 번개 6호 이런 거라고 하는데, 번개 5호는 150에서 200km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 또 번개 6호는 400km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 주장 맞다고 치고,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사거리를 가진 북한의 최신형 이 번개 5호, 번개 6호는 과연 F-35를 때릴 수가 있을까요? S-300의 9M96 E2 버전의 이 미사일을 북한이 데드카피했다라고 판단을 해준다면 이 러시아가 만든 이 최신형 미사일 이게 과연 F-35를 때릴 수 있냐? 못 때립니다. 일단 그 레이더가 C밴드 레이더인데 이게 파장이 VHF나 이런 것보다 촘촘해요. 그래서 이런 촘촘한 파장의 레이더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스텔스이기 때문에 발견을 못합니다. 아주 가까이 들어와야 발견하는데 그때는 이미 F-35의 폭탄이 레이더를 때린 후기 때문에 뭐 발견 못해요. 자, 발견 못하는데 저 발견했다 치고 그런 미사일 쏩니다. 이게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이 미사일은 어떤 식으로 날아가느냐? 두 가지 버전인데요. 하나는 TVM 모드, 하나는 AR 모드인데, TVM 모드는 사격 통제 레이더, 즉 지상에 있는 레이더가 전파를 쏘고 그 전파를 미사일이 받아서 또 자기가 보는 거 하고 보정을 하고 다시 통제소로 보내주고, 다시 통제소는 그걸 다시 보정해서 다시 또 보내주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미사일이 탑재하고 있는 이 레이더도 상대를 봐야 되고 지상에 있는 레이더도 상대를 봐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통신 안 되죠. 그러니까 먹통 안 되고, 또 이 AR 이거 뭐냐, 액티브 레이더인데 이거는 일단 지상에서 일단 뭐 저쯤 있으면은 저쪽으로 가면은 F-35 있어 쐈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에 달려 있는 이 레이더가 찾아야 돼요. 이 레이더가 자기가 찾아야 되는데 이게 뭐 하푼이나 이런 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아니 무슨 뭐 전투기에 있는 레이더 이만한데 그것도 아니고 미사일에 있는 요만한 레이더가 이 F-35 같은 스텔스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못 찾죠. 그래서 못 찾아서 못 때립니다. 그리고 찾는다 하더라도 여기 어마어마한 제머, 전자전 제머가 달려 있어 가지고 오는 거 그냥 다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적에게 들키지도 않고, 들킨다 하더라도 맞지도 않는, 때릴 수도 없는 이런 전투기가 바로 F-35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탐지가 불가하죠.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김정은이 관저 또는 최고 수뇌부가 있는 이 북한 관저가 평탄화될 수 있습니다. 평탄화는 뭐냐? 폭격해가지고 다 때려 부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기 파티하고 있는 쟤들 오케이 해서 들어가서 2,000파운드 제이담 그냥 막 꽝꽝 떨어뜨리고, 혹시 지하실에서 또 뭐 이상한 거 먹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벙커버스터 또 때려줘. BLU-109 빵 2,000파운드 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몇 대만 평양 들어가더라도 완전히 이 주석궁 주변 그냥 평탄화 시켜버릴 수가 있죠. 왜? F-35는 한 대가 일단 스텔스 모드에서 2,000파운드 폭탄 2발, 그리고 암람 공대공 미사일 2발, 이렇게 해서 공대공 전투하면서 2,000파운드 폭탄 2발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이담 키트를 장착하면은 24km를 유도해서 날아가서 거의 2m 타겟 안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정확도, 여기다가 또 BLU-109라는 탄두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뭐 거의 지하 6m까지 뚫고 들어가는 엄청난 관통 능력,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 완전히 아작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핵미사일 그리고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이 제일 무섭죠. 그래서 그 탄도미사일을 일시에 다 없애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그러면 탄도미사일 일시에 다 없애든지 아니면 그 탄도미사일 쏴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 의지를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의지는 뭐냐? 헤드만 따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양으로 들어가서 헤드가 있는 부분, 또는 뭐 어디 특각에 있다 그러면은 그 헤드를 2,000파운드 폭탄 또는 BLU-109 벙커버스터 이런 거 2발씩 타고 하니까 이거 뭐 한 10대만 떠도 20발 뭐 꽝꽝꽝꽝, 또 40대 뜨면 뭐 이 전역에 있는 80발의 2,000파운드 폭탄을 떨어뜨리니까 이거 정말 무지막지한데, 그렇게 해서 헤드를 따버릴 수가 있고, 자 일단 뭐 의지는 놔두고 수단만 때리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최강의 또 아이템이 여기에 장착이 되는데요. GBU-53B라고 하는 스톰브레이커라는 SDB-2 폭탄이 있습니다. 이게 활공 유도 폭탄인데요. 날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타겟을 따라가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72에서 110km의 최대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제이담 같은 경우는 위력은 아주 강하지만 24km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최대 110km 밖에서 쏠 수 있어요. 그 말은 한 대가 떠서 이걸 지금 뭐 스텔스 모드로는 8발 장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뭐 저거의 레이더 하나도 없다, 스텔스 안 해도 된다 이러면은 날개까지 달면 최대 24발을 달 수가 있는데, 이제 스텔스 모드라고 치고 평양 상공에 들어가서 또는 영병 상공에 들어가서 이 110km 사거리니까 여기서부터 아주 광역으로 퍼져 있는 각기 다른 타겟을 8개의 타겟을 각각 때릴 수가 있죠. 110km니까 한 군데 떠서도 동시에 뭐 떨어뜨려서 넉넉하게 아주 넓은 지역의 각각 다른 표적들을 때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BU-53 같은 경우는 관통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동 표적, 자, 저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텔이 움직이고 있네. 저거 열차 발사 미사일 열차가 움직이고 있네. 그거 그냥 따라가면서 열차 때리고, 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따라가면서 때려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GBU-53이고, 또 이거하고 섞어서 GBU-39를 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건 관통, 이것도 110km 날아가는데 관통을 할 수 있습니다. 1m 이상을 관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동굴 안에 아직 안 나온 저거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돼 있어. 그러면 GBU-39 날려. 그리고 저기 나와서 열차 움직이고 있어. 저기 미사일 탑재돼 있어. 저 열차 때려. GBU-53 때려. 이걸 이제 8발 달고 들어가서 때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17전투비행단에 이제 40대 있으니까 그 40대가 떠서 GBU-39, GBU-53 이거 때려버리면은
토탈 320발을 때릴 수가 있는데요. 320발이면 이게 정말 안전을 고려해서 한 타겟당 2발을 때린다고 봐도 무려 160개 타겟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160개도 없지만은 뭐 있다고 쳐도 한 방에 그냥 다 때려버릴 수가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야 저기 레이더 뭐 S300 번개 5 번개 6호 다 때려 부쉈어, SA5 다 때려 부쉈고 하니까 그냥 이제 무인지경으로 들어가도 돼. 그럼 비스트 모드 해서 24발 다 합하면 960발 그냥 북한 전역 다 때려버릴 수 있는 무지막지한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우리 한국도 그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야 하자, 해버리자. 시간 지나면 정말 북한 핵미사일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하자라는 생각을 미국과 같이 하게 된다면, 또 미국에서도 또 나라고 하면 뭐 또 전자전 쫙 해주면서 전자전 하면서 들어가면 뭐 이 960발 쓸 수도 있죠. 저기 레이더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전자전으로 제밍 쫙 하면서 들어가 버리면 레이더가 그냥 먹통시켜버리니까 그러면 960발 그냥 흩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계속 진화를 하는데 이 F-35는 하나의 디바이스예요. 우리가 이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속적으로 이 정품 윈도우 같은 경우에 업그레이드 날아오죠. 그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까? 예 하면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하고, 또 우리가 자동차 샀습니다. 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하겠습니까? 자꾸 날아오죠. 예,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투기도 이제는 이 F-35는 업그레이드를 계속하는 하나의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블랙4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40대 3천억 원. 그랬더니 뭐 또 이 언론에서는 이걸 가지고 바가지 썼다 하는데 알고 산 겁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40대 이 정도 어마어마한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3천억 원밖에 안 받으면 진짜 싼 겁니다. 무기가 그래요. 자, 어떤 업그레이드를 해주냐? 미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그래서 최신 어떤 그 전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에이사 레이더의 출력을 강화시켜줘서 탐지 거리를 더 확장시켜줍니다. 지금보다. 그리고 에이사 레이더 출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전 능력도 강화시켜주죠. 그리고 EOTS, EODAS 같은 레이더 외에 또 탐지 자산들의 성능도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전자전 제머가 있습니다. AN/ASQ239라고 하는 전자전 제머가 있는데 이걸 또 업그레이드 해줘서 적의 미사일, 적의 레이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더 강력하게 제밍을 할 수 있는 능력 해주고요. 그리고 엔진의 연소 효율을 더 효율적으로 강화시켜줘 가지고 작전 반경을 더 확장시켜 줍니다. 더 멀리 날아갔다 올 수 있어요. 좋죠. 그리고 현재는 암람 4발 장착할 수 있는데 이걸 6발까지 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 줍니다. 사이드와인드 9X 2발, 그리고 암람 4발 해서 6발로 해주고요. 그리고 뭐 유럽에서 만든 미티어 같은 아주 장거리 미사일 달고 싶다. 그럼 그거 4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스텔스 미사일인 스텔스 공대함 미사일 JSM, 이거를 2발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건 정말 중국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JSOW, WCMD 같은 활공 유도 폭탄 뭐 이런 것들 다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뭉티, 이게 유무인 복합체계인데 발키리 같은 무인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협동전투할 수 있는 이 능력까지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블랙4 아마 우리 공군이 할 겁니다. 당연히 하죠. 그래서 블랙4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완전히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진짜 거의 뭐 짐승 같은 그런 놈으로 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JSM, 이게 바로 JSM인데요. 스텔스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스텔스고, 그리고 이 JSM은 스스로 레이더파를 방사하지 않아요. 여기는 적외선으로 상대를 봅니다. 그래서 적외선으로 보면 그냥 사람 눈으로 보는 거와 똑같으니까 적이 나를 지금 누군가 보고 있다 모르죠. 누군가가 뭐 저 멀리서 나를 보고 있으면 제가 압니까? 그런데 전파로 딱 쏴서 레이더로 보면은 저기 어딘가에서 레이더로 나를 비추고 있다. 형상은 안 보이는데 레이더파가 저쪽에서 날아오고 있다. 그럼 저쪽에 뭔가 있을 거야. 저쪽에다 포를 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적외선으로 보기 때문에 적이 내가 조준당하고 있다, 또 나를 향해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군함이. 그래서 적외선 딱 보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저 중국의 05 난창함은 이 레이더가 이 부분에 있으니까 여기를 때리면 돼 하고 이제 그 레이더를 향해서 날아가고, 또는 뭐 완전히 연골 부분을 향해서 확 날아가고 해서 반통을 내버리고 이제 이런 공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JSM을 두 발을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수가 있는데 F-35도 스텔스, 미사일도 스텔스. 모릅니다, 그냥 저기. 거기다가 이 미사일은 레이더를 방사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보면서 들어가니까 우리 사람 눈하고 똑같이 저기 즉 중국 군함이 공격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40대. 그럼 JSM 40대가 각각 두 발씩 해서 80발의 JSM을 장착하고 우리가 서해로 뜰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 해군 함대 그냥 게임 끝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F-35가 진짜로 중국하고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마음먹고 이 JSM 장착하고 일제히 서해로 떠버리면 중국 해군은 아예 항구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다 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이 F-35와 JSM에 대한 무력화 전력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은 없어요. 무력화 안 돼요. 지금은 중국은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수단 나오기 전까지는 중국 해군은 아예 항구 밖으로도 나올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기분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할 의지만 있다면 이제는 전세가 역전입니다. 사용할 의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데 이 라이트닝 2가 자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사용할 의지를 가져야 되죠. 사용할 의지를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권을 체인지해야 됩니다. 정권을 체인지하면 남북 간의 게임 체인저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F-35 40대 완편 축하하면서 이 17전투비행단 40대가 뜨면 북한 완전히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고 중국 해군 그냥 아예 항구 밖으로도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대 더 빨리 도입하자 라는 말씀도 추가로 드립니다. 기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